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제이슨 서버와 엑시오스 그 프로젝트 스튜던트 원 프로젝트 생성, 자, 백엔드 호출 부분만 뷰 기능은 빼고 백엔드 호출 기능만 한번 구현해서 데이터가 잘 전송되는지 그 테스트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제이슨 서버 설치 안 했다면 이 명령으로 설치하기 바라고. 자, 이제 구현하려면은 그 엑시오스라는 백엔드 호출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엑시오스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돼요. npm install axios. 자, 지금 여기 터미널에서 제이슨 서버가 지금 저렇게 실행되고 있죠. 저걸 종료시키려면은 컨트롤 C 누르면 종료가 되는데 백엔드 종료시켜버리면 테스트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종료시키지 말고 놔두고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터미널이 하나 더 열려요. 그래서 요거 지금 이 터미널에서는 제이슨 서버가 실행 중이니까 그냥 놔두고 플러스를 눌러서 터미널을 하나 더 열어서 여기서 엑시오스를 설치.
이렇게 파일을, 소스 코드 파일 두 개를 이렇게 테스트 엑시오스 1.js 그다음에 app.view 이렇게 구현했다면 자 이제 프론트엔드 풀잭을 실행을 해 봐야죠. npm run dev. 그런데 지금 이게 백엔드랑 통신하는 기능을 구현했기 때문에 당연히 터미널 하나에서는 백엔드가 이 3000번 포트에서 백엔드 서버가 저렇게 돌아가고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터미널에서는 프론트엔드가 npm run dev 하면 여기 5173번 포트에서 그 프론트엔드가 서버가 프론트엔드도 서버가 필요해요. 실행되고 있죠. 두 개가 다. 터미널 하나는 여기 3000번 포트에서 백엔드 서버가 실행 중이고 또 하나의 터미널에서는 5173번에서 프론트엔드 서버가 실행 중이고 서버가 지금 두 개가 실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 5173번 프론트엔드 서버에 이렇게 웹브라우저로 연결해 보면은 이렇게 프론트엔드 코드가 결국은 프론트엔드 서버로부터 프론트엔드 서버가 필요한 이유는 그 웹브라우저가 프론트엔드 코드를 웹브라우저가 서버로부터 받아와야지 실행은 프론트엔드니까 실행은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돼. 그렇지만 실행될 소스 코드는 프론트엔드 서버에 있어요. 프론트엔드 서버에 있는 소스 코드를 웹브라우저가 저렇게 받아와서 실행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는 백엔드 서버 3000번 포트, 프론트엔드 서버 5173번 포트 두 개 다 돌려야 돼, 이제. 그리고 지금 우리는 뷰 기능 구현 안 했기 때문에 백엔드 통신 결과를 그냥 콘솔에 바로 출력했어요. 그래서 콘솔에 출력된 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 F12키를 누르면 펑션 키 12번 F12키를 누르면 이렇게 그 웹브라우저 개발자 창이 열리는데 여기에 이 두 번째 이 콘솔 탭이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가 뭔가 콘솔에 출력하면 이 콘솔 탭에 출력이 돼요. 보통 디버깅용 정보를 콘솔에 출력을 하죠. 사용자한테 보여줘야 되는 정보는 웹브라우저 창에 그려야 되고 사용자한테 보여줄 필요 없고 개발자만 봐야 되는 디버깅 정보가 바로 이 콘솔에 출력이 돼요. 자, 이 소스 코드를 봅시다. 이게 실행된 거예요. 먼저 import axios 당연히 import 해야 되고 사용해야 되니까 axios 라이브러리를 import. 그다음 axios.default.baseURL 베이스 URL이란 말이 URL 앞부분을 베이스 URL이라고 해요. 서버 백엔드 서버 URL 앞부분을 미리 저렇게 등록을 해요. 그 다음에 export 이 키워드는 자바 언어의 퍼블릭 키워드하고 비슷한 역할이에요. 퍼블릭 그 공개죠. 다른 곳에서 호출할 수 있게 공개하는 게 자바의 퍼블릭이지 자바스크립트는 퍼블릭이 아니고 export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펑션 test1 앞에 export를 붙여주어야 이 test1 함수가 퍼블릭 함수가 돼요.
다른 곳에서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엑스포트를 붙이지 않으면 그러면 프라이빗이야. 다른 곳에서 호출 못해. 이 파일 내에서만 호출 가능해요. 엑스포트가 안 붙으면. 다른 곳이라는 건 다른 소스 코드 파일을 말해요. 다른 소스 코드 파일. 그래서 엑스포트가 있어야 다른 곳에서, 다른 곳이라는 건 다른 소스 코드에서 호출할 수 있고, 안 붙으면 이 파일 내에서만 호출할 수 있다는 거, 즉 프라이빗하다는 거. 그다음 테스트 1 axios.get 하면 저 서버 이 수선추 URL을 이 앞부분까지 베이스 URL 붙여가지고 요 뒤에 수선추 붙은 이 URL을 get request method get 요청을 해요. 이 get 요청은 조회 요청이죠. 그러면 그 요청이라는 건 get 요청만큼은 우리가 웹브라우저에서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새 탭을 열고 URL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게 get 요청이야. get 요청을 하면 백엔드가 이렇게 응답을 해오죠. 학생 목록 데이터가 저렇게 JSON 포맷으로 저렇게 응답이 되죠. 이렇게 get 요청을 하면 조금 있다 리스판스가 와요. 리스판스. 백엔드로부터. 그러면 자, 그걸 받아서 이 코드를 실행하죠. 받아서. 뭐냐면 리스판스 응답에 온 데이터를 꺼내서 그 꺼내면 그게 학생 목록이죠. 이거죠. 요거 학생 목록. 배열. 학생 객체 배열. 그 데이터를 꺼내서 그냥 콘솔에 출력해요. 테스트1이라는 메시지를 앞에 붙이고 학생 목록 배열을 콘솔에 출력을 해요. 자, 출력됐는지 봅시다. 개발자 창에 여기 콘솔.로그 콘솔에 출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 테스트1 앞에 테스트1 문자열 붙어 있고 요거 테스트1 문자열 붙어 있고 여기 어레이 여기 출력되어 있네. 지금 여기도 이렇게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 누르면 확장이 돼요. 이 출력된 내용을 이렇게 축소시켜 놓은 거야. 관심 있는 것만 확장해서 보라고. 그래서 배열이 그 데이터가 162개 들어있는 배열이 출력됐죠. 요 출력이 된 거야. 그러니까 즉 서버에서 학생 162명 들어있는 배열을 서버에서 응답한 거죠. 그 다음 테스트 2 똑같아요. 스튜던트 get 요청. 그러면 조금 있다 리스판스 응답이 오죠. 자, 응답에서 데이터를 꺼내 가지고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렇게 꺼낸 스튜던트 배열의 첫 번째 인덱스 객체 첫 번째 천두에 들어있는 객체의 id 속성 값을 리턴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리턴한 값이 어디로 리턴돼 가느냐? 그 다음 then으로 가요. then 이 함수 then 이거 메소드지 .then이니까 이 axios의 메소드예요. axios.then then 메소드에서 요 함수 then 메소드 안에 있는 저 콜백 함수에서 리턴한 값은 그 다음 then 메소드의 이 콜백 함수 여기로 가요. id를 여기가 받아가지고 뭘 하느냐? 요걸 실행하죠. axios.get 요청을 또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URL이 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id까지 붙여서
그러면 이 두 번째 요청, 이 첫 번째 요청 다음에 두 번째 요청 결과 또 응답이 오면 여기로 응답이 오면 여기로 가겠죠. 여기서 그 응답, 리스폰스 응답으로부터 응답된 데이터 꺼내가지고 콘솔에 출력하죠. 즉, 요 요청에 의해서 응답된 데이터를 테스트 2하고 출력하는 거죠. 출력됐는지 봅시다. 테스트 2가 여기 있네, 여기. 제일 밑에 있죠? 테스트 2. 객체가 출력됐는데 이것도 이렇게 확장시켜 보면은 최하은이라는 학생이 출력됐어요. 학생 객체가. 근데 당연한데, 왜냐면 그냥 요거 요청은 전체 학생 목록 다 달라라는 요청이고, 그 다음 요거 get 요청은 저 아이디의 데이터만 달라.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니까 저 아이디의 학생 객체 데이터 하나만 달라라는 요청이에요. 그래서 학생 한 명이 응답이 왔죠. 테스트 학생 한 명. 그 선두 아이디가 당연히 1이죠, 1. 선두 아이디라는 건 이 배열 목록에서 이 배열의 선두 학생의 아이디 값이 1이죠, 여기 1. 여기서 배열의 선두 학생의 아이디 값을 리턴했고 그 아이디를 가지고 그 학생을 조회했으니까 아이디가 1인 학생이 조회가 되는 거지. 자, 테스트 3은 파라메타로 아이디가 주어지면 그 아이디의 학생 조회 요청이죠. 파라메타로 주어진 그 아이디의 학생 조회 요청. 그래서 리스폰스가 오면은 리스폰스 받아서 출력. 콘솔.로그에 출력. 그런데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에러가 발생하면은 그 에러를 출력. 자, 그래서 데이터가 출력됐는지 에러가 출력됐는지 그걸 보면 테스트 3는 두 번 요청했어요.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하나는 성공해서 최하은 학생이 출력됐고 또 하나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에러가 출력됐어요. 자, 테스트 3를 호출하는 코드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여기 앱에. 여기 테스트 1, 테스트 2, 테스트 3, 테스트 3를 두 번 호출하죠. 두 번째 호출해서 에러가 발생했어요. 왜 에러가 났냐면 400번 아이디에 해당하는 학생이 없어. 그래서 에러예요. 여기 onMounted 이거 앞에서 클락 예제에서 배웠죠. 이 컴포넌트가 화면에 보이기 시작할 때 이 onMounted 요 콜백 함수가 처음에 한 번 호출이 되죠. 컴포넌트가 보이기 시작할 때 최초. 그 다음 테스트 엑시오스 2는 테스트 엑시오스 1과 동일한 구현인데 문법만 async await 문법으로 똑같은 코드를 좀 다른 문법으로 구현한 거예요. 테스트 엑시오스 2 구현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지. 그래서 테스트 엑시오스 2
하고 테스트 엑시오스 1 소스 코드 기능이 똑같고 문법만 다른 거니까 두 개를 비교하면서 살펴보세요. 엑시오스 2, 테스트 엑시오스 2 구현이 훨씬 코드 읽기가 쉽죠. 그냥 순서대로 사실 내부적으로는 비동기 형태로 돌아가지만 그냥 코드 보고 백엔드에서 리턴 받아가지고 데이터 꺼내서 로그에 출력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읽어도 돼. 어차피 실제 내부에서는 비동기적으로 돌아가지만 그냥 동기 형태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읽어도 크게 틀리지 않으니까 구현하기도 쉽고 코드 읽기도 편하고. 새로 고치면서 테스트 코드를 새로 고치면서 실행해보고 콘솔 탭을 확인해보면 뭐 동일하게 신텍스 에러? 구현을 안 했구나. 테스트 엑시오스 2를 안 만들고 지금 실행하려고 해서 에러가 났어요. 지금 터미널이 두 개인데 하나는 백엔드 서버, 하나는 프론트엔드 서버, 둘 다 터미널 두 개 다 뭔가 실행 중이야. 그러면 세 번째 터미널을 열어야겠네. 플러스 버튼 눌러서 세 번째 터미널 열어서 이렇게 테스트 엑시오스 2.js도 구현하고 그리고 나서 디렉토리 위치가 틀렸어? 새로 고침하면 이제 됐고 아까하고 똑같이 실행이 돼요. 지금 여기 404 not found 이건 아이디가 400이죠. 일부러 이거 일부러 요게 에러가 났어요. 일부러. 그리고 비동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테스트 엑시오스 2도 동기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게 사실은 비동기라는 게 여기 보면 순서대로 테스트 1, 테스트 2, 테스트 3 그다음에 여기 에러가 발생하는 테스트 3까지 이렇게 1, 2, 3, 3 이렇게 순서대로 호출했죠. 이게 만약에 동기라면은 호출한 순서대로 실행돼야 돼. 이게 만약에 동기라면. 그런데 테스트 엑시오스 2도 동기처럼 그렇게 느껴지도록 구현했지만 사실 내부는 비동기예요. 그래서 로그 출력된 순서를 보면 테스트 1이 먼저 끝났고 그 다음에 테스트 3, 그 다음에 또 테스트 3, 마지막에 테스트 2죠. 테스트 2가 제일 늦게 끝나. 왜 테스트 2가 제일 느리냐면은 테스트 2만 두 번 호출하니까. 한 번 호출, 두 번 호출. 두 번 호출해서 두 번 응답을 받아야죠. 컴퓨터가 뭔가 개선하고 뭔가 일하는 거, CPU가 일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데 통신하는 건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뭐 내가 아무리 뭐 서울에 이것저것 하도 부산까지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서울에서 뭐 잠깐 일을 좀 더 하는 거랑 비교가 안 되죠. 부산 왔다 갔다가 뭐 훨씬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죠. 내가 일하는 것보다. 이런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런 그 실행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통신이에요. 마치 부산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CPU 입장에서 통신은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려요. 자, 그 다음에 테스트 엑시오스 3는 1, 2는 지금 테스트 엑시오스 1, 2는 조회만 한 거죠. 3는 이제 그 풋은 이제 수정이죠. 그다음 포스트 등록 요청, 그다음에 딜리트 삭제 요청. 자, 코드 이렇게 입력해서 테스트 엑시오스 3 코드 만들고 앱.뷰도 이렇게 수정하고 그 다음에 새로 고침 해가지고 실행해 보세요. 실행하고 나서 콘솔의 로그를 보면 실행이 잘 됐는지 어쩐지 알 수가 있지. 이 코드를 또 보자면 먼저 테스트 1 아이디가 1인 학생 조회하는 get 요청 그 데이터를 꺼내면 응답을 받아서 데이터를 꺼내면 아이디가 1인 학생이 지금 꺼내지겠죠. 그래서 콘솔에 출력하고 그 다음에 자 이 문법 이게 구조분해 할당 전개 연산자 문법인데 이 객체를 지금 전개해서 여기다가 속성들을 다 집어넣고 스턴트 제로 이 점점점이 이 스턴트 제로 객체의 모든 속성을 다 전개해서 그 속성들을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복제지. 복제한 다음에 네임 속성값만 홍길동으로 바꿔. 지금 이게 아이디가 1인 스턴트를 조회했는데 그 스턴트 제로고 이 스턴트 제로에서 이름만 홍길동으로 스턴트 제로를 복제한 다음에 이름만 홍길동으로 바꿔서 스튜던트 1을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스튜던트 1을 axios.put 요청. 이건 수정 요청이에요. DB에서 업데이트하라는 요청. 그러면 DB가 업데이트 되겠죠. 이름이 아이디가 1인 학생이 이름이 홍길동으로 바뀌겠지.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아이디가 1인 학생을 또 get 조회 요청 리스폰스를 받아서 리스폰스 데이터를 출력해 보면 이름이 홍길동으로 바뀌어 써야지. 여기서 푸시 성공했으니까 바뀌어 써야죠. 그거 확인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풋 요청 아이디가 1인 학생 다시 풋 요청인데 이때 풋하는 데이터는 그 홍길동으로 바뀐 스튜던트 1이 아니고 원래 처음에 조회한 그 원본 데이터 스튜던트 제로로 다시 풋 수정 요청을 해요. 그러면 원래 데이터로 바뀌겠죠. 이제 원래 이름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아이디 1인 학생 get 조회 요청 조회해서 응답이 오면 다시 출력 해보면 원래 이름으로 바뀌었어야지. 자, 이렇게 수정을 여기서도 수정 서버에 수정 요청을 2번 해본 거죠. 원래 이름이 홍길동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원래 이름으로 되돌아가는 수정. 자, 테스트 2는 임꺽정이라는 임꺽정 객체 만들어서 그걸 포스트 요청
그러면 새로 등록돼요. 목록의 끝에 새로 등록돼요. 그렇게 등록한 다음에 학생 목록, 전체 목록 조회하고 응답이 오면 응답에서 데이터를 꺼내면 학생 전체 목록이죠. 여기서 랭스를 구하고 랭스 마이너스 1 이게 마지막 항목이죠. 마지막 항목 랭스 출력하고 마지막 학생 객체 배열의 마지막 객체 출력하면 이게 방금 포스트한 요게 출력돼야 돼. 방금 등록한 게 제일 마지막에 있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출력해서 확인해 본 다음에 삭제 요청. 마지막 항목의 아이디를 가지고 삭제 요청이죠. 그러면 마지막 항목이 삭제돼야지. 그리고 다시 목록 조회 요청. 해서 랭스를 출력해 보면 랭스가 하나 줄어야죠. 여기서 출력하는 랭스보다 하나 줄어야지. 마지막 항목이 삭제됐으니까. 자, 그렇게 실행을 하고 콘솔에 제대로 출력되는지 확인해 보면 이렇게 수정한 다음에 웹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하면 새로 고쳤으니까 수정된 내용이 다시 한번 새로 실행이 됐어요. 재시작. 자, 그러면 여기 이게 출력이 지금 단축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열어가지고 출력을 확인해 보면 지금 전체 학생 목록 조회에서 전체 학생 목록이 출력됐고 처음에 내가 이걸 수정 안 했네. 여기가 임포트가 테스트 액쇼스 3이어야지. 테스트 액쇼스 3 임포트 3으로 수정하고 다시 새로 고침. 에란데? 테스트 액쇼스 3. 소스 코드를 제대로 수정 안 했다. 요거. 자, 이 소스 코드를 강요돼 있는 소스 코드를 붙여 넣어서 다시 새로 고침. 웹브라우저 창에서 새로 고침하고 콘솔을 보면 이제 제대로 시작됐어요. 처음에 아이디 1번 학생 조회하면 이름이 최하은인데 그걸 임꺽정으로 수정한 다음 조회했죠. 그랬더니 임꺽정으로 조회가 됐고 다시 원래 데이터로 다시 또 수정했죠. 그래서 아니지. 아니다. 이거 비동기라서 지금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돼요. 테스트 1 하고 테스트 2하고 비동기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끝날지도 모르고 비동기이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이 돼요. 이게 비동기의 특징이야. 그래서 소스 코드를 보면 테스트 1 호출했고 그 다음 테스트 2를 호출했죠. 얘네들이 지금 동기라면은 테스트 1이 끝난 다음에 테스트 2가 호출되는 거. 이게 동기야. 그런데 소스 코드는 동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비동기로 진행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테스트 1 시작시켜놓고 바로 끝나는 거 안 기다리고 테스트 2도 또 바로 시작이에요. 그래서 테스트 1과 테스트 2가 동시에 진행되죠. 지금 이게 비동기의 장점이야. 그래서 여기 출력을 보면 테스트 1의 출력이 먼저 됐지만 그 다음 테스트 1 출력 사이에 테스트 2 출력이 끼어들었죠. 테스트 1과 테스트 2가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 1의 출력과 테스트 2의 출력이 서로 이렇게 끼어들죠. 섞여 있죠. 이게 비동기 호출이라서 그래. 그래서 먼저 테스트 1의 출력만 모아서 봐야 되는데 처음에 테스트 1 자, 아이디 1인 학생 조회에서 출력하면 최하은. 그 다음 테스트 1은 이름을 홍길동으로 바꿔놓고
조회했죠? 그러면 홍길동이 조회됐죠. 그 다음에 또 원본 데이터로 또 풋해놓고 다시 조회했죠? 그러면 원본 데이터 다시 최하은으로 조회가 되죠. 이렇게 수정 요청 테스트 1 잘 됐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 테스트 2는 목록의 끝에 임꺽정을 추가했지. 자, 추가가 됐는지 목록의 끝을 봅시다. 아, 여기 임꺽정. 그치. 목록의 끝. 임꺽정 출력됐죠. 그리고 그 배열의 랭크는 163. 임꺽정. 그 다음에 마지막 테스트는 랭크만 출력했지. 마지막 테스트는 랭크만. 그러면 랭크가 163이 아니라 하나 지운 다음에 조회했기 때문에 162가 되죠. 하나 삭제된 거 맞죠? 자, 이렇게 테스트 코드 의도대로 잘 진행됐어요. 즉, 백엔드 등록 수정 삭제 잘 되고 있는 거죠. 이거 코드 살펴보고 설명하고 이런 건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 실행은 오늘 실행까지는 시켜봅시다. 뭐냐면, 자, 이제 백엔드에서 학생 목록 조회해 와가지고 학생을 출력하는 것까지는 해보려고 하는데, 11페이지까지 요대로 그 프로젝트 구현해가지고 실행시켜 보세요. 11페이지까지 구현해서 실행했을 때 학생 목록이 잘 출력되면은 이건 지금 백엔드에서 조회해서 출력하는 거예요. 10페이지 구현 샵2 백엔드 API 여기 스튜던트 리스트 뷰 백엔드에서 학생 목록 조회해가지고 조회해온 데이터로 출력하는 구현이에요. 여기까지 구현해서 즉 10페이지까지 구현해서 실행해 보세요.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마지막으로 이거 실행 스튜던트 2 프로젝트 실행 한번 해봅시다. 아, 여기 캡처한 화면 프로젝트 이름 틀렸네. 스튜던트 2예요. 프로젝트 이름. 여기 이 부분이 투두 2라고 되어 있네. 여기다 만들었구나.
이것도 깜빡했다. 여기 라우터 기능, 학생 목록 화면, 수정 화면, 화면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프로젝트 만들 때 라우터 이거 체크해야 돼요. 이거 난 또 깜빡하고 체크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지워야 되겠네, 프로젝트. 프로젝트 빠져나가서 프론트엔드 과목 디렉토리에서 프로젝트 디렉토리 몽땅 지우는 건 rm-rf하고 디렉토리 이름 프론트2 디렉토리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몽땅 지워버리고 새로 다시 만들기. 프론트2 라우터 체크 ESLint 체크 스킵 예스. 프론트2 디렉토리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열고 오케이. 자, 엑시오스 라이브러리 설치. 던츠 db.json 생성. src 디렉토리 밑에 지금 여기 views 디렉토리에다가 요 파일 만들려고 했으니까 src 밑에 views 디렉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있으면 만들 필요 없고 없으면 만들어야 되고. 아, 내가 예제 코드 생성 노 해가지고 이게 안 만들어졌구나. 아, 또 다시 합시다. 몇 번이나 실패하는 거야? 스턴트2 디렉토리, 프로젝트 디렉토리 다시 한번 삭제하고. 라우터 체크, ESLint 체크. 이건 그냥 엔터. keep all example 코드. 여기서 no. 라우터일 경우는 example 코드가 만들어지는 게 좋으니까. 엑시오스 설치하고.
이제 실행하려면은 JSON 서버 백엔드도 실행해야 되고 프론트엔드 서버도 실행해야 되고 둘 다 실행해야죠. 먼저 백엔드 3.0 포트 백엔드, 그다음에 터미널 하나 더 열어서 run dev. 프론트엔드 서버가 5173번 포트, 5173번 포트를 열면 앱은 실행됐지만 이 데이터는 지금 백엔드에서 가져온 데이터가 아니고 이건 그냥 여기 전역 변수 요 데이터고 구현 2 구현 2 소스 코드가 바로 백엔드에서 데이터 받아와서 출력하는 코드죠. 구현 2를 붙여놓고 오케이. 자, 백엔드에서 학생 목록 데이터를 조회해 와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여기까지 실행을 해보세요. 오늘은 실행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등록, 수정, 삭제 기능도 하나씩 구현해 갈 거고. 자, 이렇게 Vue.js가 상당히 다른 프로그래밍 기술보다도 Vue.js가 상당히 쉬워요. 리액트가 훨씬 어려워. 리액트는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2배 이상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학기 초에 과목 소개 시간에 얘기했지만 리액트가 2배 이상 어렵고 Vue.js가 조금 리액트보다 인기가 없긴 하지만 대신 훨씬 쉽기 때문에 나는 코딩에 그렇게 몰두해서 코딩 공부만 미친 듯이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한다면 Vue.js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Vue.js 프로그래머는 뭐 월급도 조금이고 취업도 안 된다 그런 거 전혀 아니야.